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맥스4 프로그램으로 모션 페스티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왼쪽에서 지금 커서가 움직이는 이 부분이 툴박스입니다. 이 툴박스에서 오른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모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커서가 움직이는 보이죠? 모션 페스티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 비행 코스라고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가 날아간다, 새가 날아간다, 잠자리가 날아가는 그 코스, 그 나르는 코스를 유인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큰 것, 비행기 코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는 코스, 또 바다에서 선박, 또 물속의 고기, 이렇게 움직임을 그 코스를 곡선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유인, 유도, 기록도 합니다. 이것이 단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 그 코스를 곡선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엘립스 툴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의 왼쪽 위에 커서를 놓고 동그라미를 한 개 그립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 패널에서 쉐입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 다음 툴박스에서 모션 페스티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스테이지 아래에 보면 커서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다 커서를 클릭하면 위에 있는 동그라미 오브젝션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움직이면 막대가 움직이죠. 이것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은 이 오브젝션이 위에서 따라 내려왔지만 다음에 갈 코스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 핸들을 오른쪽 위로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커서로 클릭하면 오브젝션이 따라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핸들을 유인한 다음 코스로 핸들을 돌려줍니다. 오른쪽 아래로 핸들을 돌려주고 오른쪽 아래로 클릭하면 다시 오브젝션이 아래로 내려가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핸들을 유인해내고 핸들을 오른쪽 위로 방향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위에 가서 커서로 클릭하면 오브젝션이 그리 올라가죠. 같은 방법 계속입니다. 다시 드래그해서 핸들을 끌어내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핸들을 방향을 잡아주고 오른쪽 아래 방향에 와서 클릭하면 오브젝션이 따라 내려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끌어서 핸들을 잡고 윗방향으로 핸들 방향을 돌려주고 위에다가 커서로 클릭합니다. 이것을 다시 타임라인 패널에서 플레임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플레이 바를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테이지에서 보세요. 저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움직이면 오브젝트가 궤도 선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궤도를 따라 내려와서 아래서 동그스름한 궤도를 돌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밑에서도 동그스름한 궤도를 돌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프레이로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무비. 궤도대로 움직이죠. 오브젝션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톱. 이 속도는, 움직이는 속도는 아래 내려가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스피드가 1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픽셀 4프레임입니다. 1프레임에 몇 픽셀이냐. 이것을 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속도가 10입니다. 10픽셀 1프레임에 10픽셀인데 이것이
기본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을수록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궤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곡선이죠. 이것은 툴 박스에서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서브 셀렉션 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했죠. 부분 변형 툴입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로 와서 왼쪽에 있는 핸들을 잡습니다. 정확하게 잡혔으면 커서가 붉은색으로 변하죠. 이때 클릭해서 잡고 위로 올려서 아래에 둥그스런 각도를 예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듭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둥그레한 각도를 뾰족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또 그 옆에 있는 핸들도 잡고 다시 올려서 뾰족하게 한 점으로 만듭니다.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잡고 올려서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크롤 바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플레이 바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면 이 오브젝트가 내려와서 밑에서 둥그런 코스로 돌아서 갔었는데 지금 그게 없고 점이 한 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왔다 바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에는 그대로 옛날대로 둥그런 코스를 따라서 아래는 그냥 내려갔다 바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조금 달라졌죠. 이것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그럼 밑에 와서 공이 튀어오르죠. 튀어오르는 것 같이 바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공이 팡 튀어오릅니다. 바운드 현상. 이렇게 코스와 스톱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딜리트하고 또 다른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하고 또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다시 스테이지에 그립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크롤 바를 원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쉐입 1프레임에 커서를 올리고 그 다음에 툴박스에서 모션 페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동그라미 오브젝션 앞에 넣고 클릭하면 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따라 나오는 만큼 타임라인 패널에서는 이펙트 바가 생깁니다. 한 번 더 하면 또 따라 나오죠. 이펙트 바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멀리 하면 이펙트 바도 좀 더 길게 생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프레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펙트 바 효과 막대 소기에 보면 여기는 7이라고 써 있습니다. 7프레임이 아니고 듀레이션 10입니다. 듀레이션 소요 시간입니다. 이 효과 막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소요 시간. 그 다음에 보면 11이죠. 듀레이션이 11이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 17입니다. 여기 이 점, 스테이지에서 보면 이 점에서 다음 점까지 오는 것이 듀레이션 7입니다. 뒤에 것은 보면 이 점에서 이까지 오는 소요 시간이 여기 위에 나타났죠. 17 듀레이션입니다. 17 이렇게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 또 클릭하면 이쪽으로 오죠. 다음에 여기서 코스를 바꾸려면 아래를 클릭하면 아래로 따라 내려옵니다. 따라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효과 막대가 생깁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한 번 더 하면 또 따라오고 이쪽으로 또 하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크롤 바를 끌어당겨서 효과 막대 끝에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여기서 쉰다는 겁니다. 쉬면 20프레임쯤 쉬어볼 거예요. 그럼 95프레임 정도에서 우클릭해서 무브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죠. 20프레임 동안 쉬다가 그럼 앞으로 클릭하면 앞으로 쉬다가 다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핸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클릭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핸들을 만들고 앞쪽에서 클릭하면 둥글스레한 코스가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다음엔 드래그를 했습니다.
드래그 코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둥그스레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드래그해서 핸들을 만들어서 둥그스레하게 해서 접점과 만났습니다. 처음 점과. 그러면 이것을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크롤 바를 원위치 시킵니다. 그리고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플레이 바를 운행해 보겠습니다. 운행하면 오브젝트가 움직여서 이쪽 오른쪽까지 왔는데 이것을 코스를 바꿀 때는 여기서는 직각으로 내려갔죠. 직각으로 코스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쉽니다. 쉬었다가 다시 움직여서 그 다음에는 둥그스름하게 둥근 코스를 해서 돌아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유인을 했으니까 유인한 대로 오브젝트가 따라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유인했으니까 유인한 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쉬도록 해서 쉬었고 다시 나가서 여기서부터는 코스가 둥그스름하게 되었죠. 여기서는 우리가 곡선을 만들 때 식으로 핸들을 형성하면서 했기 때문에 둥글게 되었습니다. 이쪽도 곡선 만드는 식으로 핸들을 형성하면서 했기 때문에 둥그런 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양상으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직각으로 변경을 받고 쉴 수도 있고 또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곡선을 우리가 변경하기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톱.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동그라미인데 이와 유사하게 실물로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딜리트 합니다. 위에서 툴바에서 위에 임포트 이미지는 다 알죠. 임포트 이미지 옆에 오른쪽 옆에 보면 임포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거기서 잠자리를 클릭합니다. 잠자리를 클릭해서 모니터에서 보면 잠자리가 괜찮죠. 그럼 클릭해서 엽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잠자리 같은 작은 애니메이션에는 마스크 앞에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잠자리가 스테이지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크죠? 그러면 선택 툴을 클릭하고 이 잠자리를 드래그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럼 이 잠자리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스테이지 밖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바로 잡습니다. 다음에는 타임라인 패널 올라가서 스크롤 바를 원위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 잠자리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아래로 와서 툴박스에서는 모션 패스 툴을 클릭합니다. 스테이지로 가서 잠자리 앞에서 가서 커서를 클릭하면 잠자리가 달려 나옵니다. 계속 잠자리가 달려 나오죠.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곡선을 배웠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핸들을 만듭니다. 핸들을 만들고 여기 아래 핸들 쪽으로 클릭하면 잠자리가 움직였죠. 그럼 여기서 트랜스폼 패널 오른쪽에 트랜스폼 패널에서 왼쪽에 보면 필립 호리존탈 이건 좌우로 회전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클릭하면 잠자리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잠자리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그럼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크롤 바를 끌어서 효과 막대 이펙트 바 끝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플레이스를 줍니다. 여기서 쉬려고 합니다. 얼마나 쉴까? 20프레임 정도 할까요? 10프레임, 20프레임은 115프레임 정도에서 우클릭해서 무브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잠자리가 다시 움직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핸들을 만듭니다. 핸들을 만들고 위에 트랜스폼 패널에서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휠 호리존탈 그리고 이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럼 잠자리가 돌아서 멀리 스테이지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바로 합니다. 프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잠자리가 나와서 여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방향을 바꾸면서 스테이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실물로 실습을 간단히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딜리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툴바에서 임포트 이미지를 클릭하고 배경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이쪽에서 불러오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인서트를 클릭하고 인서트 밑에 내려가면 임포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나오죠. 준비된 호랑나비를 불러오겠습니다. 클릭합니다. 호랑나비가 작은 모니터에서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열기를 해서 불러옵니다. 확인을 합니다. 임포트를 합니다. 호랑나비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야죠. 그러면 선택지를 클릭하고 호랑나비를 조절점을 잡고 클릭해서 비껴서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나비를 커서로 잡고 스테이지 밖으로 오른쪽 스테이지 밖으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스테이지를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했던 잠자리와 꼭 같은 코스입니다. 그림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크롤 바를 원위치하고 호랑나비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아래 와서 툴박스에서 모션 패스트를 클릭합니다. 스테이지로 가서 호랑나비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면 호랑나비가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쭉 따라 나옵니다. 여기서 드래그해서 핸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클릭하면 호랑나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폼 패널에서 필립 호리존탈을 클릭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호랑나비가. 그러면 아래로 호랑나비가 날아내려서 그 다음 조금씩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서 사람 머리 위에 왔습니다. 여기서 호랑나비가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것을 잡습니다. 드래그 해서 위에 있는 효과 막대 끝에서 커서를 놓고 프레이스를 줍니다. 프레이스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30프레임 정도 쉬겠습니다. 30프레임 그럼 130프레임이죠. 여기서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무브를 줍니다. 거기서부터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호랑나비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핸들을 하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호랑나비가 다시 여기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트랜스폼 패널에서 플립 호리존탈을 클릭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 다시 아래로 비행을 해서 내려와서 위로 높이 비행을 하면서 스테이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테이지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크롤 바를 당겨서 효과 막대 끝을 보면 237프레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이클을 바로 하지 말고 좀 쉬었다 하려면 337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337 350을 할까요? 350프레임에 호랑나비 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리무브를 줍니다. 그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호랑나비가 와서 코스를 바꿔서 사람 머리 위에서 쉬었다가 다시 코스를 바꿔서 나가서 멀리 날아갑니다. 한참 있다가 사이클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시작하죠. 스톱.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코스, 비행 코스를 알았죠. 그러면 이번에 진짜로 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을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을 바꾸어서 무비 프로퍼레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로를 600픽셀로 하고 세로를 338픽셀로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럼
작업창을 바로 잡습니다. 여기서는 16대 이 와이드 스크린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포트 이미지를 그렇게 해서 사진을 한 장 불러오겠습니다. 이것은 알프스의 한 동네입니다. 이 길에서 여기 이 길에서 이쪽에서부터 저기까지 사람이 걸어가는 코스를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아웃라인에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인에서 인서트가 있죠. 클릭합니다. 아래 내려가면 임포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결과죠. 여기서 우산 및 남녀를 클릭합니다. 작은 모니터에서 남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열기를 합니다.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사람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걸어가죠. 길은 여기서 저리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럼 트랜스폼 패널에서 조금 전에 했던 거 플립 호리존탈을 클릭하면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고 길 입구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여기서부터 이 코스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커서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안내를 할 때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럼 중심점 높이를 봐서 여기쯤 해서 안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사람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툴박스에서 모션 패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무 정도로 사람을 유인합니다. 유인하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어느 정도인가 플레이를 해보면 너무 빠르죠. 스톱합니다. 그럼 너무 빨라서 사람 이 결과를 봐서는 이 걸음걸이는 한 듀레이션을 50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듀레이션입니다. 소요시간, 걸어가는 소요시간 50으로 합니다. 50으로 하면 여기가 50이 되겠다. 50프레임은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듀레이션이 50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람이 걸어갈수록 이 거리가 머니까 점점 그 원근 관계를 계산해야 됩니다. 조금 적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표를 클릭하고 해서 이 사람을 잡고 조금 적게 사람을 크기를 줄입니다. 원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툴박스에서 모션 패스트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중심점 높이를 봐서 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럼 타임라인으로 올라가서 보면 스크롤 바를 당겨서 보면 걸어가는 이펙트 바가 나왔죠. 이것을 다시 클릭해서 듀레이션 50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걸어가는 속도가 50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50으로 늘려줍니다. 50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툴박스에서 선택표를 클릭하고 잡고 사람을 조금 줄입니다. 멀리 갈수록 작아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션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쯤 여기까지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롤 바를 당겨 보면 여기 이펙트 바도 다시 50 듀레이션으로 늘려줍니다. 50 프레임이 아니고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50 듀레이션 소요시간. 그러면 여기서도 또 사람을 적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원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요시간도 중요하지만 선택 툴을 클릭하고 사람을 또 줄입니다. 줄이고 다시 모션 패스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꺾어진 모퉁이까지 유인을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모퉁이까지 올라옵니다. 조금 잘못돼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시정하려면 이 효과를 잡고 델 이펙트에서 델을 해야 됩니다. 델 하면 모퉁이를 여기 넣고
사람 유인을 이 높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높이 조금 더 높이 해야 예, 이제 바로 길 위에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듀레이션 50을 줍니다. 걸어가는 속도 소요시간 50프레임 50프레임입니다. 여기서 또 선택 툴을 클릭하고 사람을 또 줄입니다. 너무 갑자기 많이 줄였죠?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션 페이스를 주고 이 집과의 중간쯤 여기쯤 유인을 합니다. 클릭하면 오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효과 막대의 듀레이션을 50으로 다시 소요시간을 50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또 사람을 크기를 줄입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사람을 조금 더 작게 줄입니다. 그리고 모션 페이스를 주고 바로 집 앞에까지 커서를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하면 다음에는 타임라인 패널 올라가서 이것을 50으로 다시 듀레이션을 늘립니다. 50으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리무브를 합니다.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그럼 플레이 무비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걸어가서 사람이 점점 작아지요. 멀리 가면 거리가 작아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스톱합니다. 그러면 금방 들어가서 금방 하는 것은 한 사이클이 끝나면 여기서 301프레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사이클 한 400프레임쯤 가서 다시 쉬도록 100프레임쯤 쉬다가 그러면 400프레임 가서 커서를 넣고 우클릭해서 리무브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산을 썼으니까 비가 와야죠. 비가 오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위에 툴바에서 왼쪽에 임포트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빗줄기 소스를 클릭합니다. 소스를 클릭하면 비가 오죠. 열기를 합니다.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클릭하면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소스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빗소리도 나야 좋겠죠.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타임라인 올라가서 위에 씬 1이 있습니다. 여기 스크롤 바를 원위치 시키고 씬 1의 1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우클릭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사운드를 클릭하고 플레이 사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빗소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클릭합니다. 소리가 나죠? 열기를 합니다. 그럼 빗소리가 스크립트 창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립트 창에 빗소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운드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대화창에서 체크를 합니다. 오버랩이 되지 않도록. 이 빗소리 사운드가 짧기 때문에 한 7번쯤은 반복해라 이렇게 놓고 볼륨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에는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레이아웃 씬 1을 클릭합니다. 모든 작성은 다 됐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비가 오고 빗소리가 나죠. 우산을 들고 젊은 남녀가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이클이 끝났죠. 한참 쉬었다가 플레이바가 가서 한 사이클이 다 되면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션 패스 툴을 넣어서 사람이 걸어가는 자치를 인도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헬리콥터나 비행기 또는 선박, 바다 속의 물고기 움직임도 이러한 모션 패스 툴 코스로 유도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